자, 영상 보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칼라 이야기 7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쵸?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레드 칼라 앞에서 또 레드 옷을 제가 지난주에 핑계 삼아 이제 돈을 썼습니다. 네, 레드 할 때는 이렇게 돈을 써야 돼요. 네,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젊어 보이죠? 네. 생동감이 좀 있죠? 네. 와, 빨간색이 어울리는 나이가 됐다. 무슨 뜻인가요? 네. 젊어 보인다. 무슨 뜻인가요? 네. 나이 들었다는 뜻이죠. 그죠? 네. 빨간색이 어울리는 나이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나이가 된 겁니다. 생동감이 필요한 나이가 된 거라서 조금 슬픈 얘기지만, 네. 오늘, 레드 에너지 속에서 좀 생동감 있게 이렇게 강의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칼라에서 이제 레드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의 성향,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아마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친구랑 완전 똑같다. 그리고 우리 엄마랑도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어쩌면 나 같기도 하다. 근데 참 나 같아서 참 재밌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라를 지금 두 파트로 나눠보고 있죠. 빛의 측면, 그 다음에 그림자 측면. 우리가 그 그림자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어떤 여군 모임에 여러분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여군. 근데 그분들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별다신 분들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뭔가 힘도 있어 보이고, 목소리도 굉장히 크시고, 장군감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칼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핑크 컬러를 보여드렸었어요. 레드인 분들한테. 이 핑크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핑크 컬러가 느낌이 어떠십니까? 했더니요. 그분들이 딱 저를 보면서요. 치우래요. 핑크 치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피곤하대요. 피곤하니까 치워. 이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피곤해한다. 왜냐면 여기는 뭐 아니면 도니까 너무 감정에 오래 잡혀있는 거 싫다. 빨리 행동하든지 빨리 그냥 포기하든지 뭐 이런. 그래서 조금 레드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뭘 얻기가 어렵죠? 공감 능력이 어렵고 의리가 많다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편가르기가 좀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너무나 물질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안 해드렸는데요. 레드인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저는 상담을 했을 때 레드인 사람들을 왜 좋아하냐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은요, 뭔가 변화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정직한 사람들은 용감하죠. 그래서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게 틀린 거구나라고 느끼면요,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뭔가 변화하겠다는 의도가 강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또 레드예요. 그래서 레드엘은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일깨움하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다. 깨어나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레드를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강의하면 저한테 꼭 쫓아와서 질문하는 레드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엄마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 선생님, 오늘 강의 듣다 보니까요. 완전히 제가 레드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 참아요. 그리고 이제 말을 좀 심하게 할 때가 많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금 들어보니까 저 아이들이 이게 블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블루 아들이요.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을 하니까 완전히 소통이 차단했습니다. 소통을 차단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해보자. 아무리 집요하게 가서 행동을 해도 저랑 대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악착같이 달려와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누구예요? 레드 엄마들입니다. 가장 많이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뭘까요? 본인의 분노 성향이에요. 본인의 직선적인 성향, 본인이 화를 터뜨리는 성향. 이 자체가 누가 힘들다? 레드인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화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부터는 절대 말을 하지 않겠다. 어떤 모임이 있어도 말을 좀 참겠다. 네. 성공할까요? 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성공할까요?
글쎄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뭐,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할 수 없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근데 사실은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뭐,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덜 고민하겠죠. 근데 절대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뭐죠? 가족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레드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요, 관계 부분에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렸지만, 빛의 측면이 9가지나 있고 10개가 있지만, 갑자기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딱 집어서 얘기하고 정직하게 화를 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어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레드들이 겪는 일이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노력하겠다. 물론 굉장히 노력한다는 마음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요. 내가 가진 내가 되길 바래요.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 그림자와 좀 화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자를 예를 든다면 우리 레드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레드가 감정적인 거 숨길 수 있다? 없습니다. 레드가 그래서 내가 원치 않지만 화 안 낼 수 있다? 아니요. 화 내버렸습니다. 내 그림자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화 내는 것 때문에 어떻다 관계들이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이 화를 내는 걸 바꿀 수도 없고, 화를 내는 걸 잘라낼 수도 없고, 화를 내는 걸 줄일 수도 없다. 우리의 그림자는 바꾸는 게 아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희미하게는 만들 수 있네요. 희미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예, 여기도 지금 되게 조명이 많은데요. 빛을 강하게 쪼이면 되는 거죠. 빛을 강하게 쪼이게 되면 그 레드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어떻게 느껴져요? 상당히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화를 희미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뭐예요? 어떤 빛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을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저랑 아주 가까운 레드 간호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 모양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저한테 허락했어요. 선생님, 저를 사례로 쓰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자신을 사례로 쓰래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사례로 쓰겠습니다. 예. 그녀는 이제 간호사 출신이지만 이렇게 삶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돈 버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고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이 많아가지고요. 나이 어린 사람들 챙기는 것도 누가 챙겨요? 네, 이 사람이 챙깁니다. 물론 뭐 하면서 챙겨요? 욕하면서 챙깁니다. 너 이렇게 빨리빨리 못 따라오니? 너 이렇게 답답한 소리만 하냐? 넌 맨날 그렇게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면서 네, 여행 데려가고 그러면서 밥 사 먹이고 이게 레디의 정이죠. 이 친구가 이제 직업을 결정을 왔을 때 돈을 벌고 싶은데 직장 생활로는 조금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뭐 했어요? 부동산을 하고 싶대요. 여러분 생각에 레드가 부동산 하는 거 어때요? 너무 딱이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예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부동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쵸? 예, 부동산이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목표가 생기니까 어때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국구를 돌아다닐 수 있고, 그쵸? 근데 이 친구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너무나 이렇게 말을,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부딪힘이 많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랫사람들은요, 그냥, 선배가 좀, 말은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좀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따뜻한 사람이니까, 나는 아랫사람이니까 예스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관계에서 많이 부딪힌 사람이 누굴까요? 권위 있는 누구죠? 윗사람입니다. 권위 있는 윗사람. 권위를 가진 윗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레드가 따박따박 내가 할 말을 다 해요. 따박따박 당신 거 틀린 것 같아. 내가 옳은 것 같아. 이러면 이 관계적으로 어때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조금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상사한테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근사근 잘하지만 이 상사한테 보이는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무서워서 참고 있는데 용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분이에요.
레드 얘기가 왜 아프죠? 레드 얘기는요 다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 얘기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파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상처를 받으셨죠.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항상 뭘 하죠?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상사가 또 이 사람을 엄청 공격을 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또 너무 이 상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좀 심한 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화도 냈습니다. 근데 나 이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러 왔어요. 그쵸?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드가 이미 갖고 있는 화를, 저질른 화를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레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하기 어렵지만 레드가 가지고 있는 빛의 측면에 무엇이 있든가요? 정직성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레드가 가지고 있는 빛의 측면에 뭐가 있죠? 용기가 있네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레드가 가지고 있는 또 빛의 측면이 뭐가 있죠? 이들이 목표를 세우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네요. 그쵸? 레드가 가지고 있는 측면에 또 뭐가 있죠? 행동하는 힘이 있네요. 자, 제가 처방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미 그림자를 드러냈으면 자, 이제 너의 무엇을 가지고 해결해야 돼? 네가 가진 빛의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보자. 자, 네 목표는 뭐야? 이 사람하고의 관계의 목표는 뭐야? 뭐죠? 이 사람하고 나쁜 이미지를 갖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을 풀어주는 게 목표네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자기가 했던 말 중에 뭐가 정말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지 우리가 같이 나눠봤더니요. 어떤 말들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돼요? 나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은데 근데 상대는 이게 그렇게 상처가 돼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죠. 그쵸? 정직한 인정. 그리고 가서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행동해라. 여러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싫은 소리 듣고 나서 다시 그 싫은 소리 한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합시다. 내가 지난번에 심했습니다. 내가 이건 너무 지나쳤습니다. 가서 고백하는 거, 용감하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블루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사과를 시키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레드 형의 사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레드는요,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가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힘이 결국 그녀의 빛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뭐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화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놀랐어요. 이 대표님한테 엄청 욕을 먹은 상태였거든요. 욕 먹고 서로 티격태격 감정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요. 와, 선물 사갖고 찾아가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찾아오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막 욕한 사람인데요. 선물 사두고 딱 찾아오면요.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해요. 그죠? 네. 찾아가서 어떻게 했대요? 떨떠름하죠. 자기도 민망하죠. 하지만 행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가서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한 어떤 말은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입니다. 대표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와, 저는요 가서 행동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실제 간 거 보고 놀랐어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고 와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쵸? 그랬기 때문에 받아주고 말고는 이제 대표님 상대한테 달려있는 거죠. 근데 나는 뭘 했죠? 나는 내가 해야 될 걸 했죠. 그랬더니 어때요? 훨씬 더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도 만약에 이 진정한 사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라면 놀라게 되죠. 저렇게 나도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자신에 대해서 와서 정직한 사과를 했다면 이 사람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쟤 내가 생각했던 애랑은 좀 다른 게 있구나. 그죠? 정말 솔직하고 용감한 애구나. 이렇게 되면 관계가 어때요? 레드의 가장 어려운 면은 이 관계를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관계가 계속 끝난다는 것은 레드에게도 너무나 깊은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드 여러분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어때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서 반드시 뒤돌아서 후회가 됩니다. 미안하고요.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직해질 시간입니다.
만약에 레드가 자신의 빛을 깨우지 못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랬어? 왜 날 건드려? 네가 나란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렇게 타인에게 전가를 하면서 핑계를 대면, 그쵸? 자신의 정직성을 쓰지 않고 너 때문이다. 다 세상 탓이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다 너희들이 문제다. 라고 자기를 속여버리면 여러분 레드의 관계는 되게 외로워집니다. 좋을 땐 좋은데 불같이 좋은데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틀어질 수 있죠. 틀어지는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다운 힘을 쓰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레드가 쓰는 자기다운 힘이 뭐라고요? 엄마가 아이야 한번 다툽니다. 이 소심하고 예민한 딸한테 심한 말 했어요. 그리고 레드 엄마 방에 들어가서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심하게 했어. 애를 너무 그쵸? 심하게 했어. 자, 이게 정직한 고백이 된다면 레드 엄마가 하셔야 될 일은 뭐죠? 저녁에 찾아갑니다. 그쵸? 핑크딸한테 진이야 화났어? 정직함이 뭐예요 여러분? 정직함은 나의 감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 엄마가 화를 낸 거야. 아니요. No. 정직한 대화 아니에요. 나의 감정만 얘기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심했어. 내가 지나치게 얘기했어. 엄마가 조정이 안 됐어. 너무 너한테 과하게 얘기했어. 정말 그건 미안해. 근데 다음번에 또 화를 안 낸다고 장담을 못 하겠어. 그것도 미안해. 이게 나야. 근데 오늘 한 것들은 상처 많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정직한 사과를 하는 엄마하고는 딸의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이 정직한 사과가 일어난 관계에서는 이상하게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정직한 소통이 일어나고 나면 화를 내는 빈도가 줄어들게 돼요. 이게 레드가 항상 고민하는 분노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분노를 희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미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인정하고 심했고 지나쳤고 잘못된 게 있다. 가서 정직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안 그런단 말도 못한다고 그게 나의 성향이라고 미안하다고 또 얘기하십시오. 이 트레이닝 시켜봤는데요. 상담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녀의 화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갖고 있는 빛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레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랬다. 우리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다는 걸 정직하게, 용감하게 가서 한번 사과하는 시간 지금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레드인 분한테 좀 틀어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노란 색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의 옐로우 컬러를 어떤 빛과 그림자가 있는지 옐로우 컬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